자, 14번 문제 먼저 이 14번 문제가 1등 문제라 그랬잖아.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선택지는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과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을 비교해야 된다. 그 얘기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은, 경우가 많다라는 말은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은 맞는 설명이 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1, 2번은 다 아까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3번 선택지를 보시면 평행 추세 과정에서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그랬어요. 어허, 이거는 여러 번 반복된 말이지, 그치? 평행 추세 말고도 실험적 방법에서도 당연히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관건이 되는 게 그 사건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사건이 없었을 때 그 결과치는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세 번째 단락에 있었던 두 번째 단락에 있었던 평행 추세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사건이 없다면 그 변화가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시행 집단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3번 선택지가 그중 그래도 쉬운 편인 선택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노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오, 이건 뭔 개소리지? 라고 생각이 되어 실제로 4번 선택지를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찍었어요. 오케이, 30%네. 30%. 자, 그러면 스노 연구에서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스노 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은 아니야. 근데 여기 보시면 사건 후, 사건 전, 여기 사건 전이 4번 선택지에 사건 전의 차이 라는 말하고 관련된 포인트, 출제 포인트가 있었죠. 사건 전이라는 말하고 관련된 출제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세 번째 단락에 아닌데 어디지? 두 번째 단락에 마지막에 출제 포인트 있었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오케이. 자, 평행 추세가 충족이 된다. 몇몇에 몇몇면 한 다음에, 그치? 몇몇에 몇몇면 한 다음에 이게 충족이 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사건 전에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야 된다. 같을 필요가 없다. 이거였어. 기억나냐? 기억나지? 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사건 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뭐가? 스노의 평가 방법이. 근데 스노의 평가 방법은 어디 안에 소속된 녀석이냐면 이중차 분법에 소속된 녀석이에요. 그치? 이중차 분법에 소속되어 있다면 얘의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 이중차 분법의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공식이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녀석의 근거가 있다 그랬지? 근거는 뭐냐면 이 평행 추세가 충족된다는 근거하에 이 방법이 쓰이는 거라 그랬어요. 이해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하므로 이 스노가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스노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 왜? 사건 전에 같을 필요가 없게 설계가 될 테니까. 요게 충족되기만 하면. 요건 충족돼야 돼. 무엇을 위해서? 이중차 분법을 위해서. 그러면 스노는 이중차 분법을 써서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요? 좀 어렵게 돌고 돌았죠? 어렵게 돌고 돌았죠? 어렵게 돌고 돈 선택지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1등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겠지. 어렵게 돌고 돈 선택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돼서 됐구나.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는 안 돼.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그건 써먹을 수가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얘가 충족되면 요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몇몇 해가지고 딱 잡아 놓을 수 있느냐만 중요해. 이후에는. 내 말 알겠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아이, 선생님,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안 나올 거라고 장담하세요. 엄청 귀여운데? 계속 그러고 있어. 엄청 흐뭇하다. 야, 귀도 꺼내놓고 귀도 꺼내놔.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야, 90% 틀린 문제야. 그 90%에 들어가도 괜찮아. 무슨 말이겠어? 바보 인증 아니야. 평범함의 인증도 아니야. 그냥 그런 거야. 그 문제가 거지 같은 거야. 뭔 말이겠어? 이거 틀려도 서울대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 문제 틀려도. 뭔 말 알겠냐? 요거 틀린 애들 서울대 가가지고 손들라 그래봐. 수도 없이 많아. 알겠냐?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 요거 몇몇 뭐뭐가 아니다. 이 포인트. 뭐뭐하면 뭐뭐가 아니다. 이 포인트는 항상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문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수능은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봤을 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됐지? 스노의 결과는 콜레라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원인이었다는 거야? 물이 원인이었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물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설계가 된 녀석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5번 선택지는 그래도 10%야, 10%. 됐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14번 문제. 요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15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이거는 근데 내가 은연중에 아까 끝내버렸어. 은연중에 아까 그 평행추세 그림 그리면서 내가 해결해버린 문제야. 뭔 소리냐면, 이준차 문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난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기억이, 일반적으로는 이건 어떻게 낼 수도 있는 거냐면, 기억이 본문에 없어, 사례가. 그리고 보기의 사례가 툭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근데 얘는 본문에 있는 사례가 두 개나 있었으니까 하나를 보기처럼 써먹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사례가 그냥 보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기억의 사례는 뭐였냐면, 자,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뭐가 있었어? 바로 이 A, B 도시에 사건으로 존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육 프로그램은 A에게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A가 바로 뭐가 되냐면 시행 집단이 되는 거고, B는 이걸 주지 않았어. 교육 프로그램을 주지 않았어? 그럼 얘는 비교 집단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시행 집단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바로 고용 내가 사양산업이라고 했지? 사양산업이라고 쓰자. 사양산업이 존재하여 고용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고용률이 점점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는 평행이 아니란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 사례였어. 그리하여 결론, 요거는 기억의 사례는 무엇이었냐면, 앞 문맥에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였어, 이건.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적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보다,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정상적으로 평행 추세가 만들어졌다면 A 집단과 B 집단이 이렇게 평행하게 증가해야 돼. 고용률이. 그러지.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냐면 B 집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 때 A 집단은 어떻게 됐다는가? 평행하지 않게 쭈그러들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 케이스야, 이게. 기억의 케이스. 오케이? 요건 뭐? 요거는 뭐? 평행 추세가 충족된 케이스. 따제. 자, 그러면 고용률 증가보다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어떻게 돼? 얘가 증가되는 추세보다 얘가 증가되는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왜? 요게 갉아먹으니까. 사형산업이 갉아먹으니까. 이해돼서? 내 말 이해돼서? 여기까지는 따라왔지?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알아먹었을 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1번, 2번 아니고 3번, 4번, 5번 중에 아니구나. 3번 아니지. 4번, 5번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50% 확률이 된 것이지. 얘에 대해서 50%. 그러니까 1번에 10%, 2번에 15%, 3번에 18% 애들이 이거 큰일 난 애들이요. 이러면 안 돼. 구염둥이가 갑자기 고개를 드네. 너 몇 번 했어? 왜요? 3번 해서 안 풀었지.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기억의 이중차 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라고 돼 있어. 그래서 자, 이게 여기는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지. 이중차 분법을 적용해서 평가한 거야. 그치? 기억에 라는 건 뭐야? 이거에. 이게 아니라 이거에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즉 이거보다. 이렇게 둘을 비교하라는 얘기야. 됐지? 이해됐지? 기억의 사례, 즉 평행 추세가 깨어진 상태에서 평가 이중차 분법을 사용해서, 이중차 분법은 뭐야? 얘의 변화, 시행 집단에서 이거 빼는 거잖아. 얘에서 얘 빼는 거. 얘 변화에서 얘 변화 빼는 거. 어떤 시점에서 여기서 딱 했다.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 여기서 했다. 뭘?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줬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그대로 갈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날 뻔했어. 얘가 찌그러져가지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해됐지? 근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 딱 했어. 그러면 이렇게 갈 건데 얘는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딴 생각 걸로 할까? 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갈 거였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이 시점에 교육 프로그램 해주니까 뭐 이렇게 늘어났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얘는 이렇게 가서 이 시점에 교육 프로그램 해주니까 늘어나긴 늘어나지. 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오케이. 근데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야? 얘한테 뭐가 있어? 얘한테 뭐가 없어? 이게 없어, 사양산업이. 얘를 깎아먹을 게 없다고. 근데 얘는 동일한 기울기로 얘가 올라갈 수가 없어. 왜? 깎아먹으니까. 얘가 깎아먹어.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용이 증가된 증가된 수치에서 이 사양산업에 의해서 그 고용이 찌그러드는 부분들이 깎아먹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이 기울기에 비해서. 내 말 이해됐냐?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차가 훨씬 크겠지. 내 말 알아먹었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였어. 그치? 근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조금 편해. 생각하기가 편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냐면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 내가 교재엔 그걸 해줬어. 가상의 숫자를 한번 넣어본 거지. 그건 설명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본 거고, 수능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식 출판한 책인데 이 그림으로 깔짝깔짝거리긴 그렇잖아. 그치?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상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가 몇 퍼센트를 고용량을 몇 명을 줄이고 얘가 몇 명을 늘린다고 가정해놓고 비교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 거야. 근데 그건 절대로 시험에서 상황에서 써먹으면 안 되는 방법이다. 내가 해설에다가 아마 그걸 썼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남아 돌면
문학을 막 날아다니고 화작을 날아다니고 엄매를 날아다녀서 다 해고 났는데 30분이 남았네. 그럼 숫자 넣을만 하지. 숫자 뭐 스노에 대해서 연구할만 하지 않니? 그치? 요거에 대해서 연구할만 하지 않니? 됐지? 그렇게 할 수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상적인 거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풀어버리는 것이 이상적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6번 이제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예요. 자, 16번 보기를 보시면 아래 표현은 S국가의 P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은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그랬어요. 아하, 이런 거 나올 때 제일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올 때 제일 헷갈리는 것은 그 시점들이야. 시점들. 전에 한번 그런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었지. 시점이 여러 시점들이 있어서 요때 뭐하고 요때 뭐하고 요때 뭐하고. 근데 만약에 요 시점에는 막 이런 거 묻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는데 시점을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시점은 별거 없어. 여기서의 시점은 딱 하나야. 무슨 시점이지? 사건이 적용된 시점. 그 전과 후일 뿐이야. 됐죠? 자, 그래서 1월 초와 12월 말에 1년 동안의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1년 동안 92년. P주는 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와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됐어요. 자, 포인트 첫 번째. P주는 사건이야. 최저임금을 올렸고 4에서 5로 포인트 하나 정리. 그 다음에 Q주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아니하였다. 끝. P주는 P주의 저임금 식당들은 여기 나뉘어졌어. 아까 우리가 표 봐서 알지? 저임금 식당. 그 다음에 하나는 고임금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식당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 P주 내에도. 자,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그랬어요. 아하, 얘는 뭐야? 저임금 식당에서는 최저임금 4였어. 근데 5로 올린 곳이야. 됐죠? 그 다음에 고임금 식당의 케이스에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였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5달러보다 더 높았대.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얘는 뭐야? 원래 5달러보다 컸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없었다. 됐지?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계산을 없애버렸어. 출제자가. 내가 계산할 게 없어. 다 계산을 해줘버렸어. 그치? 변화에 대해서 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사건 전과 사건 후에서 딱 나와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여기 표를 보면 P주의 저임금, 그 다음에 P주의 고임금, 그 다음에 Q주 식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거나 사나 가장 명확한 건 P주의 저임금 이 식당이 뭐가 되는 거야? 시행 집단이면 틀림이 없지. 그렇지? 그리고 시행 집단의 변화는 뭐야? 1.3이야, 플러스. 그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야?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네. 이렇게 됐어. 끝났어,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다 끝났어. 제일 중요한, 보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거나 얘는 4에서 5로 올랐는데 그건 저임금 식당이고 고임금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예 신경도 안 썼다. 그리고 얘는 임금이 얼마인지 우린 몰라. 자세히가 나오면 더 복잡하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표를 통해서 알아낸 건 얘가 시행 집단이구나. 어쨌거나 임금을 4에서 5로 올렸으니까. 그렇지? 얘네들 올린 거 없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변화. 오케이? 그러면 얘하고 비교 집단을 하게 되면 뭐라는 공식이 나와 있었지? 공식이 뭐였어? 뭐에서 못 빼는 거였어? 시행에서 비교냐? 맞나? 공식 시행에서 비교 빼세요 이거지 뭐. 이거밖에 없어. 공식 써먹을 거. 이해됐어?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선택지.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배. 와? 이거 뭐 문제였어 이거? 여기서 시행이 어디게 이거지.
됐어. 시행은 당연히 뭐야?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4에서 올라간 게 사건이잖아. 그럼 1번 선택지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5.8%밖에 안 돼. 자,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나다 이거 뭐야? 2번 선택지.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맞지?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제일 마지막 단락에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었어. 그렇지? 두 가지 방법. 어떻게 하느냐? 비교 집단을 늘리세요. 한 놈만 비교하지 말고 여러 집단을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세요.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받아온 거야. 근데 이거를 2번을 헷갈리는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을까?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 말. 근데 그건 딱 뭐가 있었어. 몇몇 뭐 할 때 공용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 오케이, 이해됐지? 그럴 땐 이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동시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었지. 이해됐지?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로 가볼게요. 자, 3번. 비교 집단을 큐즈 식당들로 택해. 얘하고 시행과 얘를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됐지? 이렇게 했을 때 이중 작용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공식, 평가 시행 빼기 비교. 됐지? 그럼 여기 시행이 1.3이니까 빼기 비교 마이너스 2.1 하면 얼마? 3.4 끝. 맞네. 3.4면 끝. 공식 적용. 얼마나 쉬워. 됐지? 그냥 누우면 되는 건데 뭘 걱정이야. 됐어. 대신 순서대로 갖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지 뭐. 돼버렸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무려 27.8, 30%가 이걸 다 버렸네. 자,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을 파악할 경우에 신뢰하는 평가를 얻는다 그랬어요. 이건 뭔 소리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비교 집단의 자, 4번 선택지는 비교 집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요거. P의 고로 할 때 보다. 그랬어요. 보다. 1년간 변화, 92년의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91년, 전에. 됐죠? 시행 집단의 1년 전. 을 비교 집단을 했을 때 오케이 신뢰할 만하다. 이거 뭐야? 왜 내는지 알겠지? 얘 왜 이렇게 시끄럽니? 들리냐? 오늘따라 얘 왜 이렇게 애가 울어? 응? 뭐 빠졌나? 이거 높였어? 그렇군. 에이씨, 누가 여기다 분필 갖다 놨어. 자, 요거 출제 포인트지? 무슨 출제 포인트? 어떤 출제 포인트였어? 요게 아까 막 지저분하게 막 했었던 거 있잖아. 지저분하게 했었던 거. 뭐가 중요하다? 뭐뭐 하면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 뭐뭐 하면 임금과 같이 무엇에 민감한 경우? 경제 변동에 민감한 바로 임금 같은 고용이었나? 고용 같은 경우 뭔다? 무엇보다 이거 유사성, 통계적 유사성보다 동시성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하여 통계적 유사성을 맞추기 위하여 뭐 하는 경우? 전에 거를 한다고 하여 뭐가 안 된다고? 바로 없네. 여기 있네.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거든. 알겠냐? 이게 봐봐. 이거 다 지워지고 이게 정답이잖아. 얘는 정답이 될 만한 애지. 왜? 그 부분을 정리할 때 내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오케이. 평행 추세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런 경우다. 이런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면 충족될 거가 아니라 안 된다. 특히나 따라하면 뭐뭐보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 이렇게 돼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에 쏟아져 나옴이었다고 그기가.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당연히 이 4번 선택지가 당연히 정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내 말 알겠어? 이거 출제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된 거야. 비교 집단을 큐즈 식당으로 택하든 피주 고임금 식당으로 택하든 그러니까 얘를 시행 집단하고 얘 둘을 다 얘를 비교로 해. 됐죠?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그러네. 비교 집단은 마이너스인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공식을 적용했을 때 평가도 똑같지. 신뢰도 이거 뭐한 거야? 첫 번째 비교 집단을 여러 개 하세요. 두 번째 통계적 유사성을 주세요 했잖아. 근데 이건 뭐야? 두 개를 하게 되면 비교 집단을 여러 개 한 경우잖아.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지. 디아브레치? 별로 어렵지 않지? 어렵다. 어려운데 내가 강조하는 건 항상 뭐야? 어렵다. 틀림없이 어렵다. 힘들다. 근데 우리는 뭐를 출제 포인트로 할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막 별이 빛나고 있었잖아. 근데 별이 막 몰려 있었잖아. 여기 여기. 그거 나오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별이 빛나는데 막 여기 엄청 빛나는데 뭐. 그 제일 빛나는 곳에 선택지가 이거 딱 나오잖아. 그 답이다. 끝.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할 수 있겠냐? 응. 알았지? 뭔 말인지 다 알아먹었지? 응.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